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7월 10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날씨 방송이었고요. Weather update. Warmer temperatures. Clear skies.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날씨 방송이 나오면 skies.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skies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 가면 옆 사람들이 시험 보는 소리가 들립니다. skies. 날씨 방송에서는 skies이고요. Light breeze.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 2번 지문은 무슨 세미나에서 연설하는 내용이었어요. Seminar, workshop, instructor, author, character 이런 단어들이 보였는데 오늘 Part 1 이 정도의 단어들이 가장 까다로운 단어들을 제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단어들이 가장 어려운 단어들이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쉬운 축에 들어가는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Part 2 사진 묘사하기에서는요, 무슨 교실 같은, 강의실? 교실 같은 사진이 나왔어요. A classroom. 그 다음에 책상이 대학교 강의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강의실을 보면 쭉 이렇게 일렬로 책상이 있고, 그 뒷줄로 또 책상이 있고, 그 뒷줄로 책상이 있고, 이런 형식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상들 한 열, 책상들 두 열, 이렇게 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용한 단어가 rows. 한 줄 얘기하는 거죠. Rows of long desks. 그래서 길다란 desks에 여러 열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rows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desk라고 하셔도 되고 테이블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테이블 위에 많은 랩탑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many laptop computers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벽 쪽에 뭐 되게 커다란 페인팅이 하나 있었습니다. A beautiful painting on the wall. 이런 사물에 대해서 명시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시험에서 정말 유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첫 열에,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그 다음 줄에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묘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앞줄 얘기하실 때는 front row. 두 번째 줄 얘기하실 때는 뭐 second row 이런 식으로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요 표현 뭐 first row 혹은 front row, second row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셨다면 묘사하기가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할 때는 in the front row 누구, is, 행동 이런 식으로 누구가 여러 명이면 누구's are 행동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얀색 머그컵에 들어있는 뭔가를 마시고 있는 행동 나왔습니다. Drinking something in a white mug. 그리고 랩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행동도 나왔고요. Using a laptop computer. 저 뒤쪽에 한 남자가 이 클래스룸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Walking into the classroom.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에요. 사람이 하고 있던 행동 묘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front row, second row, 그리고 in the front row, in the second row 이런 식의 표현. 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알고 가시면 좋고요. Part 3, 빵가게에 대해서 나왔어요. 빵. 4번 문제. 지난달에 빵가게 방문을 몇 번 했냐, 누구랑 했냐 이런 문제였죠. 그러면 내가 지난달에 빵가게 몇 번 방문했지? 라고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준비 시간이 고작 3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의 매일이라든지 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빨리 답변을 하시면 되고 누구랑 엄마랑 누구랑 친구랑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그 빵가게에 가면은 뭐를 가장 자주 구매를 하냐 그럴 때도 순발력이 중요하죠. 쿠키라고 하시던지 파이, 케이크 이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빨리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순발력 있는 답변, 망설임을 오래 하지 마시고 순발력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번 문제, 빵가게가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많이 팔고 장사가 잘 되고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영업시간, 그리고 분위기, 위치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하자면 긴 영업시간, 그리고 이 분위기는 뭐 좋은 분위기, 위치는 편리한 위치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때 뭘 하나 골라가지고 답변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편리한 위치를 내가 골랐어요. 그러면 편리한 위치라면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해도 너무 좋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위치가 불편하면 뭐가 안 좋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디어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좋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면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Part 3, 6번이 답변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겠고, Part 4 이렇게 생겼어요. 7번 문제는 주소 그리고 요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제일 윗줄에 있는 주소 요일 읽어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 제일 밑에 줄 봐보세요. 정보의 가장 밑에 줄 보면 자기가 수업마다 얼마라고 알고 있대요. 네, 그 사람이 명시한 가격이 실제 가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트 부분에 어떤 다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추가 비용이 있지? 라고 물어봤는데 정보를 보니까 하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9번 문제는 몇 시, 시간을 명시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 시작하는 수업을 다 얘기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이후에 열리는 수업을 다 말해줘. 그 시간 이후에 열리는 수업이 수업 2번과 수업 4번이었습니다.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시간 부분 봐보세요.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오후인 게 2개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시험에서 물어본 거는 이 오후 2개를 답변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9번 문제가 요즘에는 잘 안 나왔던 유형이에요. 특정 시간을 중심으로 그 전에 시작하는 일정을 다 얘기해줘 라든지 특정 시간을 중심으로 그 후 일정을 다 얘기해줘, 이런 거를 물어보는 내용. 요새는 자주 안 보였었는데 이제 다시 나왔네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확률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수업이 1, 2, 3, 4, 5, 6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업이 고급, 중급, 초급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거든요. 초급이라는 단어가 3번 보였고 중급이라는 단어가 2번 보였고 고급이 1번 보였어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 오늘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중급 다 얘기해줘. 이게 2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가 나올 수 있었으나 확률이 모든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몇 시 이후의 수업을 다 얘기해줘. 이게 9번 문제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반갑네요. Part 5, Question 10. 5번째 파트는 화자 2명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한 명이 우리 이번 주에 식당인가 어디 그랜드 오프닝을 한대요.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데 메뉴가 배송이 왔는데 메뉴에 잘못된 내용들, 오타가 여러 개 있었다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니까 다른 한 명이 기겁을 하면서 우리가 출력하시는 분들에게 예전 메뉴를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출력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출력을 해서 새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지금 부족하다. 그랜드 오프닝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해결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지털 메뉴 있잖아요. 저도 그거 몇 번을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식당에 갔을 때 태블릿을 주면서 거기에서 메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디지털 메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for a while. 태블릿은 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비용을 적게 드리려면 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nt some tablets. 요거를 2개 어떻게 묶어서 완성된 해결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의 제목이, Part 5의 제목이 해결책 제시하기예요. 문제점에 적합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자 이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요소이거든요. 자주 나오는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 해결책을 몇 개쯤 외워가고 준비해가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저번 달에 10번 나오던 게 정작 나 시험 볼 때는 나오지 않고 나 시험 볼 때는 생전 처음 접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당연히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높거든요. 실전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창작해보는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뭐 몇 개 외워간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이 부분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창작을 하다 보면 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창작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연습은 필수입니다. 이 연습 꼭 해보시고요. Part 6, Question 11. 대학생들이 긴 방학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냐? 라는 질문이었고 이것도 3개 중에 하나 골라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업들을 미리 공부하기.
봉사 좋죠.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스킬을 배우기,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거든요. 예습은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시험, 웬만한 시험에는 거의 쓸 수 있는 표현.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있죠. 요거 다 쓸 수 있죠. 예습은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들 많습니다. 성적,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 취업이 조금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가 더 쉬워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실 수도 있겠고, 봉사는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라고 했을 때 A 자리에 봉사를 넣잖아요. 봉사라는 단어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B 자리에 들어갈 표현들은 여러 개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스킬 배우기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뭐 이런 표현들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고 이거 3개 다 건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것과 직결한다. 뭐 이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토익 스피킹 파트 6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총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트 4가 좀 안 나오던 것이 오랜만에 나왔고 9번 문항이요. 파트 5도 빈출이 아닌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오랜만에 나온 문제들일 뿐이지 난이도가 어려운 축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시험은요, 너무나 딱 중간스러운 난이도예요. 난이도 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